내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장소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차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만큼 매력적인 전지훈련 장소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도쿄올림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전지훈련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시설을 구축한 부산은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해외 지역 30여 곳의 전지훈련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국제대회가 열릴 때마다 직접 코치진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 등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문경시의 경우 전국 최고 시설의 국군체육부대가 있어 국제규격 스포츠 대회 시설을 모두 갖춘 터라 외국인들의 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르고 있으며 내년에만 도쿄올림픽 선수단들을 비롯해 관계자들 약 5만 명이 문경시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이미 국제레슬링연맹의 제안으로 인해 도쿄올림픽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도시로 선정되어 내년이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레슬링 선수단 및 파트너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이 도쿄올림픽 현지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 모두 한국을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천시는 이미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이 한 차례 도쿄올림픽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에도 싱가포르 사격 훈련단 및 6개국의 태권도 전지훈련단이 방문해 현지 적응을 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필두로 19개의 체육시설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올림픽 참가국들을 끌어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제주도와 경상남도 등 많은 지역에서 전 세계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국제대회를 많이 치른 경험이 있으나 한국이 크게 선호받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현지 적응을 위해 많은 나라의 선수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훈련하는 데 제약이 없고 시차 적응이 필요 없는 한국을 선택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방사능 문제와 날씨 문제 등 많은 부분이 한국이 일본보다 훈련하는 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선수들이 좀 더 마음 놓고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앞으로 9개월가량 남은 만큼 지자체 전지훈련 유치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자체에서는 그에 맞는 훈련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 경제의 부흥을 이끈 1964년 도쿄올림픽처럼 아베 정부는 잃어버린 30년 후쿠시마 사고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이루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야심은 실현 가능성이 멀어 보입니다.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도쿄올림픽을 가로막고 있는데 불길한 조짐은 올림픽 유치 때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7월 말부터 8월 초는 평균 기온 30도를 웃도는 고온다습한 살인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로 일본은 이 기간만큼은 피하고자 했지만 미국의 NFL 시즌 개막, MLB 플레이오프, 유럽 축구 시즌 초반 등 해외의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과 시청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맞추다 보니 한여름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에 물 뿌리기, 인공눈 살포, 도로에 햇빛을 반사하는 도료칠 등 무더위 대책에만 이미 3,200억 원을 썼으며 11월 15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추가로 얼음 1,300톤 이상을 준비하는 등 얼음에만 640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쿄의 부흥을 알리기 위해 도쿄타워, 황궁을 지나는 관광 코스를 마라톤 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상태인데 무더위 때문에 정작 이 코스를 사용하는 마라톤 경보 종목은 최북단의 삿포로로 이전한 것입니다. 올림픽의 피날레인 마라톤 코스를 삿포로로 개발하기 위해 올림픽 예산은 또 늘어날 예정입니다. 도쿄 올림픽 예산은 유치 단계에서 약 7조 5천억 원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컴팩트한 대회가 될 것이라 일본 정부는 말해왔지만 올 6월 발표한 일본의 방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당초 예산의 4배 이상인 32조 원 270억 달러의 삿포로 개최와 추가 무더위 예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예산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이후 열린 최근 2개 하계올림픽의 예산은 2012년 런던 올림픽 104억 달러, 2016년 리우 올림픽 108억 달러로 도쿄 올림픽 예산은 이 2개 올림픽 예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런 막대한 올림픽 예산은 결국 일본의 국가부채로 이어집니다. 이미 일본의 국가부채는 1경 2천조 원, GDP 대비 국가부채는 240%로 압도적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를 맴돌던 2010년경부터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꾸준히 국가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해왔으며 반면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은 꾸준히 상승해 현재 일본을 추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도쿄올림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성공적 복구를 세계에 알리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올림픽 기간 내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 올림픽 야구 경기장 옆 제염토가 이미 문제가 되었고 후쿠시마 지역의 성화봉송 루트 주변에서도 방사능이 치솟았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만약 올림픽 기간 내 폭우라도 내리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제염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주장과 달리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숲과 토양이 폭우에 씻겨 내려가며 특정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급증했다는 그린피스의 보도가 있었으며 일본 언론 문춘 온라인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만약 도쿄 근방의 간토 평야에 올림픽 기간 내 폭우라도 내리게 되면 4천만 명이 살고 있는 간토 평야의 하수들이 대량으로 도쿄만에 쏟아져 도쿄의 하수 처리 용량을 초과해 분뇨가 흘러넘칠 것이며 이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대장균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릴 예정인 도쿄 오다이바 해변공원에서 대장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가 넘어가면서 수영 경기가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베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에서 전범기 사용을 허락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비난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11월 1일 영국 가디언지는 공포의 역사가 서린 일본 전범기는 도쿄올림픽에서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해 전범기가 국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루트에 독도와 러시아의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일본 영토로 표기해 만약 일본이 끝까지 이 입장을 고수한다면 올림픽 기간 내 주변국들과의 마찰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안 솔루션 제품이 거의 없는 일본 보안 시장 때문에 도쿄올림픽 동안 사이버 보안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개회식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해킹 공격을 큰 피해 없이 복구한 한국 보안 업체들의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신주관사 NTT 도코모도 현재 한국 업체의 보안 솔루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현지 관중은 해외 방문객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 지역 시민이 차지하는데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내 혼잡을 피해 도쿄 시민들의 도쿄 탈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여행사 라쿠텐 트래블은 올림픽 기간 내 도쿄 시민의 지방여행 예약률이 2.4배 증가했으며 삿포로 경우도 비수기인 여름에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처럼 거대 여름축제 등을 즐겨왔지만 마라톤 개최지 변경으로 올해는 그럴 수 없다며 도쿄 삿포로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개최지 시민들의 올림픽 참여율도 떨어질 예정입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일본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세계 유명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최근 일본 순회 강연을 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올림픽이 국가의 돈벌이가 된 사례는 없다. 오래지 않아 도쿄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상 도쿄올림픽이 예상치 못하게 일본의 지역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의 발달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마라톤 개최를 도쿄에서 삿포로로 옮긴 데서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도쿄의 경우 한여름의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삿포로에서의 경기 개최로 변경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도쿄에서도 삿포로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라며 쏟아부은 비용을 돌려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도쿄도 지사는 차라리 후쿠시마 쪽에서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삿포로 역시 예상치 못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간 문춘에서는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보 개최 삿포로 시민의 감정은 당혹스러움에서 분노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11월 7일 삿포로에서는 첫눈이 관측되었다. 평년보다 10일 늦은 겨울의 방문이었다. 이날 진눈깨비 섞인 눈이 내리는 가운데 도쿄 2020 조직위원회의 모리요시 회장이 홋카이도에 왔다. 아키모토 카츠히로 삿포로 시장,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와의 회담에서 도쿄올림픽의 마라톤 경보 개최에 협력을 요청했다. 라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삿포로 시민들은 삿포로돔에서 축구 예선이 개최되지만 그때까지 도쿄올림픽이 어딘가 남의 일 같은 느낌은 부정할 수 없었다는 말로 올림픽에 대한 적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어느 TV 정보 프로그램에서 삿포로는 환영 분위기라고 보도했지만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는 홋카이도 관광의 피크 시즌으로 지금 시내의 음식점이나 호텔은 마라톤 코스 일정 등의 스케줄을 마른 침을 삼키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삿포로에서 유명한 오토리 비어가든도 시민들에게 여름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 예년대로 실시될지 전전긍긍하며 지켜보는 시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올림픽보다 비어가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이번 마라톤 개최가 반갑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느 도쿄발 석간지에서 비어가든을 화제로 다룬 기사가 눈에 띄는데 양고기 구이 냄새 속에서 마라톤 주자가 달리기도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비어가든에서 맥주와 함께 먹는 양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서 선수들의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삿포로 마라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삿포로 시민들은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원 주변의 연기와 냄새로 자욱하지는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동안의 삿포로의 겨울에 대해서도 도쿄발 보도에서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종종 있었다며 양 지역의 감정이 하루 이틀 만에 생겨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곤혹스러운 삿포로 시민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홋카이도 삿포로를 비방하는 도쿄에 있는 방송국의 보도와 SNS상의 글들입니다. 도쿄에서 빼앗은 마라톤, 코스는 직선에 아무것도 없다, 거리가 아름답지 않다 등의 보도와 글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삿포로 시민들의 감정은 당혹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다 라며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삿포로 시장과 조직위원회 모리요시 회장, 하시모토 장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발매되는 월간지 재개 삿포로 12월호에서는 도쿄올림픽 마라톤 경보의 개최 문제를 약 20페이지에 걸쳐 긴급 특집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키히도 카츠히로 삿포로 시장이 마라톤 삿포로 개최를 즉석에서 결단한 배경에는 203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며 10월 상순 삿포로를 방문한 JOC 간부에 여기 삿포로돔에서 마라톤을 개최한 적은 있나요?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 때문인지 개최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개 삿포로는 전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아키히도 삿포로 시장과 도쿄 2020 조직위원회 모리요시 회장, 하시모토 올림픽 장관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마라톤의 삿포로 개최와 2030년 동계올림픽과의 관계가 이들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보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삿포로에서 마라톤 개최 시 개최 비용이 약 3천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가지고도 도쿄도와 삿포로시는 등 떠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경기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인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부터 잡음이 들려오고 있으니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삿포로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보 출발 지점을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오도리 공원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도리 공원은 세계 맥주 페스티벌과 눈꽃 축제가 열리는 장소라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IOC는 올림픽 마지막 날에 남자 마라톤이 진행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위원회는 삿포로 개최로 인해 도핑 검사 등 시간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라 대회 폐막일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도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조직위의 핑계같이 들리네요. 마라톤의 경우 코스는 약 20km 구간을 2차례 왕복하는 것으로 굳어졌습니다. 정부는 오도리 공원에서 삿포로역까지를 여러 차례 왕복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 성남시 체육대만도 못하는데요. 한편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장소로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과 비슷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시차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만큼 매력적인 전지훈련 장소도 없겠죠. 게다가 도쿄올림픽 방삐과 날씨 이슈 등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각 지자체에서는 도쿄올림픽 전지훈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부산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시설을 갖춘 부산은 해외 지역 30여 곳에 전지훈련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국제대회 방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경시의 경우 전국 최고 시설의 체육부대가 있어 국제규격 스포츠 대회 시설을 모두 갖춘 터라 외국인들의 전지훈련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선수단 관계자들이 문경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산시의 경우 이미 국제 레슬링 연맹의 제안으로 인해 올림픽 해외 전지훈련단 유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싱가포르 사격 국가대표팀이 한 차례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에도 추가로 6개국의 태권도 전지훈련단이 방문해 현지 적응을 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코미디의 연속인 도쿄올림픽, 이대로 치러진다고 해도 졸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에게 반사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